자, 여러분들의 중국어 표현의 문장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중국어 첫걸음 문법 시간인데요. 자, 12과에서의 첫걸음 문법, 바로 19번째 문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동태조사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동태조사. 자, 동태조사라는 말 나오면 저희가 하나 배웠습니다. 동작의 형태 중에 경험형으로 도와주는 조사. 뭐였죠?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꼬어, 간 적이 있습니다. 취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칠꼬. 자, 두 번째로 동작의 형태를 도와주는 조사. 바로 완료형으로 바꿔주는, 도와주는 조사 러에 관해서 19번째 문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꼬어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작의 형태를 도울 조자, 도와주는 조사니까 기본 어수는 동사 뒤에 동태조사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먹다가 뭐였죠? 먹은 적이 있다. 吃过. 그쵸? 그러면 완료형이면 다 먹었다. 즉 먹었다라는 완료를 얘기하려면 吃, 그쵸? 러만 붙여주시면 돼요. 보다는 뭐죠? 칸. 그럼 봤다? 칸, 러. 아주 단순하죠? 문제는 뭐냐면 밥 먹었습니까? 예, 밥 다 먹었어요. 그 영화 봤습니까? 네, 영화 봤어요. 목적어가 왔을 때가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사실 또 설명 들으면 까다로울 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기본 어순이 제가 동사 뒤에 러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목적어가 왔을 때예요. 자, 우선 쉬운 걸로 우리 예문 가봅시다. 자, 저는 먹습니다. 먹었다. 我吃了. 저 밥 먹었어요. 라는 완료를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我吃了饭, 목적을 맨 뒤에 넣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딱 표현을 할 때 목적어 자체가 뭔가 복잡하지 않아, 수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목적어인 경우에는 문장 끝에 러를 꼭 써주셔야 돼요. 네,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목적어 자체가 아무런 수식이 없고 이렇게 단순한 목적어인 경우는 불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장의 끝에 러 하나를 써주고 앞에 동태조사는 생략을 합니다. 정리하면 저 밥 먹었습니다. 밥 먹는 동작 끝났어요. 완료. 我吃饭了. 자, 그렇다면 영화가 뭐였죠? 영화? 电影. 저 영화 봤습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영화 이렇게 어떤 수식이 안 되어 있죠? 그럼 문장 그대로 러만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我看电影了.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쵸? 자, 무언가를 하다가 뭐죠? 하다. 做. 했다는 做了. 뭐 하셨어요? 라고 하고 완료로 물어보려면요. 你做什么了?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쉽죠? 그렇다면요. 단순한 목적어가 있다면 뭔가 복잡한, 뭐 밥은 밥인데 맛있는 밥이라든지 영화는 영화인데 뭐 그 영화라든지 뭔가 수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아까는 불안정했는데 그럼 안정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경우는 문장 끝에 러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동사 뒤에 러만 써주시면 돼요. 사다 뭐죠? 사다. 买. 샀다. 买了. 그럼 빵 샀다 이러려면요. 빵은 그쵸. 面包이죠. 그러면 이것도 저 빵 샀다라고 하려면 단순하니까 我买面包了. 그런데 빵 3개 샀어요. 이렇게 한다면 수식이 되죠. 그쵸? 수량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동사 뒤에 러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我买了3个面包 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식을 할 수 있는 건 수량도 되지만 뭐 맛있는 빵, 好吃的面包 이렇게 해도 되고 비싼 빵, 很贵的面包 이럴 때도 뭔가 복잡한 목적어잖아요. 그럼 그냥 동사 뒤에 러 써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동작이 연이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동작 끝나고 바로 다음 동작 일어나는 거죠. 이 러는 어떤 시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완료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예문 보면 똑같이 빵으로 가봅시다. 我买了面包. 선생님, 面包 그냥 뭐 수식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요. 그쵸? 만약에 이걸로 끝났다면 문장 끝에 러를 써야 돼요. 근데 뒤를 딱 보세요. 뒤를 보면 回家라는 두 번째 동사가 나와주죠. 그쵸? 빵 사는 동작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돌아간다. 이렇게 동작이 연이어서 나오는 경우에도 뒷문장이 뭔가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목적어라고 하더라도 뒤에 또 다른 동작이 연이어서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래도 동사 뒤에 러를 쓰면 돼요. 해석하면
빵 사고, 빵 완료가 된 거죠. 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빵 사는 동작을 완료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아직 안 돌아갔죠? 러를 안 붙였으니까. 이걸 굳이 시제로 얘기하자면 그쵸,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장 끝에 이렇게 러를 쓰면요. 집에 돌아갔다가 되죠. 저는 빵 사고요. 바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럼 이때의 러는 과거의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에 관한 거 1번, 2번, 3번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저희 있는 예문을 보면요. 타먼种了吗? 그들은 갔습니까? 가장 기본형이죠. 그리고 수식이 된 내용도 저희 교재 그대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我写了那个字 그냥 글씨가 아니라 那个字 수식해주겠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러, 写了字 안 된다라는 것도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자, 여러분, 你们去过中国吗?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해 하셨죠? 你们去过中国吗? 뭐 질문한 거죠? 중국에 가신 적 있으세요? 경험 물어봤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가봤어요. 부정형 어떻게 했죠? 그렇죠. 没去过.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동작의 형태를 도와주는 동작, 동태가 나온 경우에 부정형은 뭘로 한다? 没로 한다. 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他没来,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我没写那个字, 그 글씨를, 그 글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부정어 다 뭐로 했죠? 没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일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러에 관한 표현 하나 해드릴게요. 你们吃饭了没有? 你们吃饭了吗?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식사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고요? 我没吃饭. 러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부정형, 러에서 부정형 메이로 쓰실 때는요. 러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못 먹었어요. 까지 하고 싶으면 어떤 부사 써주시면 된다? 그쵸? 하이라는 부사 써서 还没吃. 我还没吃饭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동작의 형태 두 번째 거 완료형으로 만들어주는 거 我们学了 배웠죠? 이렇게 썼으면, 배웠으면 이렇게 써야잖아요. 배웠습니다. 学了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똑같은 러인데요. 러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용법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러는 크게 동사의 뒤에 러가 있으면 완료형으로 바꿔준다라 해서 동태조사.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에 쓰여서 어기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의 러는 어기조사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동태조사의 러보다는 문장의 끝에 러가 쓰여서 그 어기조사 용법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변화 혹은 출현을 나타내는 의미의 어기조사에 관해서 살짝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예문에도 나와져 있는데 예문 좀 있다. 어떻게 의미 차이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문장 끝에 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이것부터 좀 볼게요. 漂亮 무슨 뜻이죠? 그죠? 예쁘다. 이런 단어들은 잘 외우시더라고요. 자, 남자한테 멋지다. 帅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러 하나씩 이렇게 붙여볼게요. 漂亮了 帅了 무슨 뜻이 될까요? 얘는 동작도 아니잖아요. 그쵸? 형용사예요. 예쁘다. 예쁜 게 완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게 바로 어기조사 러의 용법 중에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漂亮了 예뻐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帅 하면 멋진데 帅了 멋져졌다. 변화를 나타내주게 되죠. 자, 이 단어 뭐죠? 冷 춥다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추워졌어요. 춥다와 추워졌다. 변화를 나타내죠. 그러려면 그렇죠. 冷了 冷의 반대말 덥다 뭐죠? 그렇죠. 热 더워졌어요. 热了 이렇게 러 하나만 쓰면 변화의 의미로 달라집니다. 중국어가 이렇게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죠? 好 이거는요. 久 부 简 인사말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부지엔 못 만났어요. 영어에 long time no see 하고 정말 표현이 같다라고 했었죠. 好久不见
오랜만입니다. 도 됐지만 오랜만에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오랜만에 만나게 됐네요 라는 표현으로 러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붙여서 사용합니다. 好久不见了 라고 하면 상대방은 또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상대방도 오랜만에 만난 거니까? 그렇죠. 好久不见了 라고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한번 가볼게요. 시는 동사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다 형용사거든요. 동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이징 뭐죠? 임이라는 단어인데 얘를 좀 한번 빼볼게요. 他是医生 러도 아직 안 하고요. 他是医生 하면 무슨 뜻? 그는 의사, 그녀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징을 쓰지 않고도 러를 쓰면 무슨 의미가 된다? 의사되는 동작이 완료가 됐다는 표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변화를 나타내 주려면 문장의 끝에 러. 근데 임이라는 표현을 써줘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그녀는 이미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도 문장의 끝에 러를 써서 변화를 나타내주는 어기조사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자, 화홍. 꽃이 붉네요. 그런데 화홍러. 그러면 붉은 게 아니라 붉어진 거죠. 그쵸? 그리고 타요공주어. 이거 동사문형이잖아요. 그는 있다 일이. 그런데 现在他有工作了. 이제는 그가 일이 있게 된 거죠. 변화를 나타낼 때 문장 끝에 뭐를 써준다? 러. 자, 이제 이해 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어기조사의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많이 또 쓸 수 있는 회화 표현 중에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좀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身体不好 몸이 안 좋아요. 이제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안부를 물어봅니다. 좋아지셨나요? 이랬을 때 좋으니 이게 아니라 좋아지셨나요? 변화 여부를 물어볼 때 좋다가 뭐죠? 그렇죠. 好죠. 那好了吗? 좋아지셨어요? 好了吗? 이렇게 문장 끝에 간단하게 러 하나를 쓰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동태조사의 러, 어기조사의 러, 문장과 함께 잘 표현 연습해 주시고요. 이 표현을 잘 익혔는지에 관한 내용은 또 우리가 연습 문제 있으니까 연습 문제에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